오늘은 2024년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자, 세화고 1, 2학기 중간고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출제 범위는 도형의 이동부터 절대부등식, 자, 명제단원이죠. 여기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 형식은 자, 객관식 9문항, 45점, 서술형 9문항, 동등하게 문항수 나왔는데 서술형 배점이 더 높아요. 자, 그리고 난이도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5문제, 그 다음에 쉬운 거 5문제, 중간 7문제 이런데요. 중급 문제들도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소단원별로 보면 자, 대호형의 이동 5문항, 집합과 명제에서 많이 출제됐죠. 특히 집합 여기 주목해 보세요. 7문항에 42점인데요. 이것이 순수한 집합 문제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자, 원방, 원의 방정식, 그리고 직방 등 이런 것과 결합된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집합 기호로 표시돼서 그런 수학적 기호를 해석을 잘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어서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술형 3번, 서술형 7번 등등 이런 문제에서 오답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객관식은 비교적 난이도가 좀 그나마 풀만했는데 서술형이 대부분이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우선 올해 2025년도 중간고사는 이 교육과정이 좀 바뀌면서 도형의 방정식 제1단원에 여기 평면 좌표가 있죠. 평면 좌표가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원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25년 중간고사에 다 들어가요. 도형 이동까지. 그리고 뒤에는 그렇다면 아마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최대한 봤을 때 절대부등식까지예요. 최대한 보았을 때 조금 더 그 안쪽에서 아마 시험 범위가 정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이 집합 부분하고 이 도형의 방정식 이게 결합되는 문제들. 자, 그래서 이 작년 기출문제를 잘 한번 분석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2번. 자, 객관식은 배제할게요. 좀 수월합니다. 자, 서술형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명제 부분이죠. 자, 일단 조건가가 나와 같이 있는데요. 조건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q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 q가 어떤 실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차함수인데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x축과 2점 만나거나 아니면 최소한 1점 또는 2점에서 만나 주어야 해요. 그래서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것은 q에서 우리 판별식, 자, 판별식이 마이너스 것이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먼저 풀어주면 이고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92 m 플러스 2 92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에서 9 사이가 돼요. 자, 이제 조건 나를 보겠습니다. 명제에 P면 Q이다가 거짓이에요. P면 Q이다가 거짓이다. 그럼 뭐가 참이다? P면 not Q이다. 이게 참이란 얘기죠. 그치? P면 not Q이다. P면 not Q이다. 자, 그러면 P는 요거 인수 분해하면 X는 0하고 3 나옵니다. 그쵸? X가 0이거나 3이면 Q는 뭐다? not Q, not Q. not Q를 써보면 not Q는 X제곱 EMX not Q는 0보다 크다죠? 그치? 그래서 X가
0이거나 x가 3이면 이렇게 성립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가 0일 때는 집어넣으면은 2m제곱 7m 18이 0보다 커야 한다. 자, 요거 인수분해를 하면 1, 2 되나요? 인수분해가 1하고 2 짤 1하고 2 그 다음에 요거 3, 6, 9, 2 3, 6, 6, 2 잘 안되네요. 이것은 자 일단 요거 놔두고요. 자 밑에 3일 때 9 6m 18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정리하면 2m제곱 13m 마이너스 9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해도 되고요. 되나요? 인수분해가 잘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우리 여기 1번에서 여기서 구한 요 m이 지금 정수예요. 정수 m입니다. 이 정수 m 값을 대입해서 만족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양쪽 다 성립을 해요. 마이너스 1 안 되죠? 마이너스 2 0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1, 2, 3, 4 다 안 되고요. 해보면 여러분이 8하고 9 요것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모든 m 값의 합은 얼마다? 15가 된다. 자, 명제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매우 좋은 문제예요. 자, 다음 서술형 3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기호로 나왔는데요. 집합기호로 나왔는데 우선 봅시다.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고요. 여기 기호가 빠졌네요. 이렇게. 자, 집합 A는 원 위의 점인데 이걸 어떻게 씁니까?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중심이 원점인 원을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K예요. 이것이 A입니다. 다음, 자, Y X. 자, B는 A에 있는 점들을 어떻게 씁니까? XY 바꿔치겠네요. 즉 Y축 대칭시킨 거예요. 즉 도형 A 위에 있는 점들을 Y축을 한다. Y 콜 X에 관한 대칭이죠. 이것은 Y 콜 X에 관해서 대칭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죠? 그럼 대칭시키면 반대로 이리로 오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K고요. 이게 B예요. 다음 C는 B의 원소들인데 보세요. B의 좌표들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X축으로 어떻게? X-K가 X, Y로 갔으니까 X축으로 K만큼 평이동시킨 겁니다. 따라서 X축으로 K만큼 평이동시켜서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 K가 되겠죠? 이게 C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조건을 분석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A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A는 우리 드모르강 자 써봅시다. 비교시의 여집합. 비교시의 바깥쪽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죠? 바깥쪽에 속하지 않는다. 뭘까요? 우리가 B와 C가 있는데 이렇게만 BC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이 교집합에 교집합이 바깥쪽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A를 뭘까요? A가 바깥에 이렇게 있으면 교집합이 바깥에 속하죠. 그렇지? 그래서 안 됩니다. 속하지 않으려면 이 교집합 부분하고 A가 뭐 이렇게 공통 부분이 존재하거나 속에 들어가거나 어쨌거나 A가 BC와 비교집합 C와 A가 비교집합 C하고 뭐 공통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오케이? 공통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이 존재해야 한다. 자, 그러면 A, B, C의 공통 부분, 즉 세원의 교점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니까 교점이 존재해야 한다. 오케이? 그럼 일단 먼저 A, B 얘네들은 Y 콜 X 대칭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이 X, Y들은 뭐다? X좌표, Y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X좌표, Y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Y 콜 X 위에 교점이겠죠? 자, 그 다음에 BC의 교집합이 존재하려면 만난다? 두 원이 만난다. 그러면 X좌표 뭐가 될까요? K와 EK의 중점. K와 EK의 중점 얼마죠? K와 EK 더하면 3K 평균값이니까 2분의 3K 컴마 뭐뭐뭐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자, 이해됩니까? 즉 A, B의 교집합은 Y 콜 X 대칭이기 때문에 Y 콜 X 위에 존재하고요. B, C의 교집합은 둘이 만난다면 바로 이 중심점의 좌표 이거의 가운데 X 이퀄 2분의 3K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교점이 존재한다면, 오케이? 교점이 존재한다면,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둘 다 교집합도 존재하고 BC의 A, B의 교집합, BC의 교집합이 다 존재하려면 결국은 뭐가 되니까 교점이 뭐가 된다? 교점이 2분의 3K가 돼야 되고 X좌표가 X, Y가 다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됐습니까? 자, 이게 세원의 교점이 존재할 때 바로 요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집합 A는 이거니까 이 교점이 이 원 위에 있는 거죠, 그렇지? 원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세요. 그냥 자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2분의 K의 제곱이 1000이 되고요. 자, 그러면 4분의 9, 4분의 10 K제곱은 1000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 약분하면 하나 없어지고요. K제곱은 400. 따라서 K는 자연수 K이기 때문에 20이 되겠습니다. 자연수 K. 자, 됐죠? 자, 다음 서술형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술형 5번은 식이 뭔 괴물같이 나왔어요. 자, 이게 뭐죠? 집합 A, B, C인데 우선 구하는 거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구하는 것은 드모르강 법칙에 의해서 들어가면 B, C 요거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A의 여집합이죠. 됐죠? 자, 이걸 조금 더 정리하면 B 합 C 그렇죠? B 합 C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A 이거네요. 그렇죠? BC의 합집합에서 A를 제외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B는 뭐 3의 배수 20 이하의 3의 배수죠. 됐고요. B는 20 이하의 3의 배수 써볼까요? 3, 6, 9, 12, 15, 18 됐고 C를 또 A, C를 다 구해야 됩니다. 자, A 인수분 해야겠죠? 자, 저거 3차식 각각 다 인수분해 뭘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해요. 조립제법으로 여러분 다 인수분해 하세요. 조립제법으로. 자, 1 대입하고 뭐 2 대입하고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여러분 인수분해를 해보면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를 하면은
자, 선생님이 해놓은 결과를 쓸게요. 자, 앞에 거는 2, 3, 4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뒤에 거 집합 A의 뒤에 식 3차식은 1, 6, 12를 인수로 가져요. 1, 6, 11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 집합 A는 뭐가 되느냐? 1, 2, 3, 4, 6, 12. 아, 12의 약수들이에요. 12의 약수들. 됐죠? 다음 C. C도 마찬가지로 2차식 인수분해하면은 X 24, 20하고 16, 20하고 16, 16과 20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두 번째 3차식을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면 4, 8, 12를 자, 4, 8, 12를 인수로 갖습니다. 이거 여러분 조립제법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략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집합 C는 4, 8, 12, 16, 20 4의 배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이 그냥 하면 되죠. 자, 따라서 BC의 합집합, BC의 합집합, BC의 합집합에서 A를 제외시키는 거죠. 자, 자, BC의 합집합은 B가 3, 4, 6, 8, 9, 12, 15, 16, 18, 20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A 12의 약수 1, 2, 3, 4, 6, 12 1, 2, 3, 4, 6, 12 됐죠? 자, 이렇게 제외시키면 남는 것은 8, 9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따라서 얘네들의 합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8, 9, 15, 16, 18, 20.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86이 나와줍니다. 자, 사실 이것은 식이 좀 이상하게 보였지만 조립제법으로 다 해서 하면은 뭐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자, 원입니다. 원. 자, 원을 x축방으로 k, y축방으로 k. 원을 x축 방향으로 k, y축 방향으로 k. 즉 y 콜 x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ck라 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차 함수 이거의 개수가 1차 함수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선 n1은 5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 볼 텐데 자, 마이너스 2,2고 반지름이 요거네요. 그렇죠? 자, 먼저 한번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2루트 2니까 중심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원이에요. 이 원을 y 콜 x 방향으로 자, 이 방향을 따라서 원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원래 있는 원이고, 자, 요걸 이제 k가 1일 때 하면 이제 1,1만큼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n1이 5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왜 5인지 분석부터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n1 k가 1일 때 한번 볼게요. 자, k가 1일 때는 중심이 여기로 오겠네요. 그렇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원이 조금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 옵니다. 중심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원은 여기 이제 C1이에요. 자, 이 원은 중심이 이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반지름은 2루트입니다. 자, 이때 조건 가가 뭐냐면 이거죠, 그죠? 이거예요. 자, 우선 fx는 1차 함수인데요. 1차 함수인데 우선 이 fx와 이 원이 교점이 한 개예요. 교점이 1차 함수 직선인데 이 직선이 원과 교점이 하나란 얘기는 뭐다? 접한다. 오케이? 접선이다는 얘기예요. 접선이다. 이거를 응심해야 돼요. 접선이다. 누가? 접선이다. 1차 함수 접선이다. 1차 함수 접선이다. 자, 그리고 우리 조건 가를 보면은 조건 가를 이 A는 뭐냐면 fx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뭐 y 콜 fx 하고 y 콜 마이너스 x 더하기 오케이?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바로 x 이퀄 a란 얘기예요. x 이퀄 a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즉 점으로 얘기하면 a, 이렇다는 얘기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 점은 접선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뭐 위에 있다? 이 직선 기울기가 요 직선 위에도 있어야 돼요. 접선과 이 직선 위에 동시에 있어야 된다. 일종의 교점인 셈이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직선하고 C1하고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 직선, 이 직선은 우리가 선생님이 L이라 할게요. 이 L과 C1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C1의 중심 이걸부터 L까지의 거리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서 자, 루트 2분의 마일 컴마 마일 집어넣어 보세요. 4 집어넣으면 2 루트 2가 돼요. 자, 따라서 C1과 누가 L이 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접한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A의 개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 A는 접선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뭐다? 이 교점은 접선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y 이퀄 l 위에도 있어야 돼요. 누가? 이 교점이. 이 교점이. 이거 선생님이 P라 할게요. 자, 이 교점 P가 접선 위에도 있으면서 L 위에도 있어야 됩니다. 찾아볼게요. 일단 먼저 이 접점 자체는 됩니다. 요거 하나. 맞죠? 접선 L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L이 접선이니까 둘 다 만족하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접선에 있으면서 또 어떤 점이 가능하죠? 자, L 위에 있으면서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요 교점 L 위에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뭐 접선이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접선 위에 있어요. 접선 분홍색 접선 위에 있습니다. 자, 접선 위에 있으면서 L 위에도 있습니다. 오케이? 바로 지금 표시한 이게 바로 점 P에 해당하는 거예요. P. 자, 이때 이 점 P에서 접선이 몇 개입니까? 접선이 두 개인데 원의 접선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그 중에서 수직 접선은 1차식이 아니죠. 그래서 1차 함수가 되는 것은 L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원이 조금 이제 원이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 보면은 여기도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LU에 있으면서 동시에 접선 위에도 있죠. 그렇지? 자, 그런데 이 수평 접선은 1차 접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L이라는 접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3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이 직선을 L을 쭉 연장을 한번 시켜봤을 때, 자, 밑에 이렇게 걷을 때 바로 이 점. 이 점에서도 뭐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수평 접선은 1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키면 결국은 L이라는 접선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하나 더 있겠죠?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바로 요 점이죠. 그치? 이 수직 접선은 1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키면 결국은 접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찍은 이 점 5개가 바로 N1의 값. 그래서 N1이 5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뜻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N2 한번 볼게요. N2 K가 2일 때겠죠. 조금 더 이동을 해 옵니다. 자, 조금 더 이동을 해 와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K가 2일 때 한번 보면 요게 자, K가 2일 때 그러면 중심이 원점에 옵니다. 중심이 원점에 오고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2가 때문에 L이 이렇게 됩니다. 그치?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접선, LU에 있으면서 접선 U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떤 점이 일단 먼저 가능한가요? 자, 우선 잠깐만요. 두 칸 2일 때니까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 요 점 n이 2일 때는 지금 이게 잠깐만요. n이 2일 때 잘못 그렸네요. 저기 그림을. 요 점이 잠깐만. 자, 그림이 이렇게 되면서 요 절편이 2루트 2예요. 그렇죠? 2루트 2가 되기 때문에 2는 요 안쪽에 있는 점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L이 이렇게. 자, 그래서 가능한 점을 찾아보면 일단 먼저 만나는 점. 자, 교점. 이 점 되겠죠? 그치? 이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는 뭐 접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점? 접선을 하나밖에 그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접선. 1차식 맞죠? 그 다음에 이 점도 마찬가지로 접선을 하나밖에 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식 맞습니다. 자, 그래서 1차식 맞고 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바깥쪽에 자 수직 접선 거 볼게요. 2루트 x 이퀄 2루트 2. 자 x 이퀄 2루트 2를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요점. 자, 요 점에서도 어떻게 원 밖에 있지만 원 밖에서는 2개의 접선은 이렇게 그을 수 있지만 수직 접선은 1차식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실선으로 그은 이 분홍색 접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점도 됩니다.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y 콜 2루트 2를 이렇게 그었을 때
접선으로 그었을 때 만나는 요 점. 요 점에서도 수평 접선은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왼쪽으로 접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 하나를 그을 수가 있어요. 이 점도 됩니다. 벌써 4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서 y 콜 마이너스 2루트 그었을 때 요 점. 수평 접선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접선을 쭉 하나 그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점도 되겠네요. 그렇죠? 요 점도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죠. 수직 접선은 1차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부 점이 6개가 됩니다. 따라서 N2는 6이 돼요. 6. 자, 그 다음에 N이 3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N이 3인 경우는 이제 한 칸 한 칸 더 와서 한 칸 한 칸 더 와서 중심이 이제 여기 1,1이 되고요. 중심이 1,1이 되고 자, 이렇게 이 직선 L이 중심을 지나게 돼요. 1,1 y 콜 그죠? 중심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한번 세어 볼게요. 자, 중심을 지나는 경우 우선 이 교점 요점 요점은 되죠. 접선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밖에 점 P가 이런 접선 하나밖에 1차 접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점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게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수직 접선을 그었을 때 요 점에서는 수평 접선을 그으면 역시 이것도 접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접합니다. 그래서 이 접선 두 개가 둘 다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뭐다? 이 점은 안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걷을 때 여기하고 이렇게 걷을 때 이 점도 마찬가지로 접선은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1차 접선이 아니 1차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자, 따라서 n이 3일 때는 n이 3일 때는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n이 4일 때와 5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4일 때와 5일 때는 이제 한 칸 더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n이 3일 때 이 직선 L이 중심 1,1을 지나기 때문에 n이 4일 때는 한 칸 더 올라가죠? n이 4일 때는 n이 2일 때하고 대칭이에요. 자, n이 4일 때는 뭐다? n이 2인 경우와 대칭이기 때문에 위치만 다를 뿐 결과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n4는 6이에요. 다음 n이 5일 때는 마찬가지죠. 그렇지? n이 5일 때는 n이 1일 때와 대칭이 되겠죠. 그렇죠? n이 1일 때와 대칭이 됩니다. 뭐가 대칭? 이 L에 대해서 직선 L에 대해서 직선 L에 대해서 뭐 대칭이에요. 그렇죠? 왜? 한 칸 더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칭. 한 칸 더 올라가면 이제 또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대칭이 되어서 n이 5일 때는 n이 1일 때와 똑같이 5가 됩니다. 자, 따라서 값을 다 적어보면 n2는 6, 2, 6, 5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요거 다 더하면 얼마다? 19가 되겠습니다. 자,
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특히 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킬러급 문제입니다.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우선 역시 집합으로 표현됐습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a, a이고 반지름이 루트 b인 그러한 원입니다. a에 따라서 움직여요. b에 따라서 반지름도 바뀌고. 자, 집합 b는 잘 보세요. a와의 교집합이에요. a와의 교집합. a는 원 위의 점이죠. 자, a와의 교집합, 즉 원 위의 점인데 뭐와 요 집합은 뭡니까? x축이에요. 단 하나만 제외한 x 값이 y좌표 0이잖아요. 그렇죠? y좌표 0이니까 이것은 x축 위, x축 위. 딱 한 점만 제외한 x축이 되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 집합 b는 뭐가 된다? 집합 b는 a 원 위에 있으면서 and x축 위에 있는 거죠. 단 한 점만 제외하고. 그렇죠? 단 오직 한 개 점 제외 이렇게 되고요. 다음 C는 역시 원 위의 점인데 Y축 위의 점이에요. 이것은 Y축에서 이거 이상이니까 반직선이죠. 그렇죠? 자, 이것은 Y축 위에 한쪽 방향 위로 올라가는 반직선입니다. 반직선.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죠. 자, 이것도 원 위와 y축 위에 있는 반직선이다. 자,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 BC 합집합. 결국 뭐냐면 이제 원과 x축의 교점, C는 원과 y축의 교점을 조사를 해 보야 하고 이 B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그렇죠? 누구? BC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 1개, 3개라는 얘기예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다시 말해서 뭐 원과 x축 또는 y축 교점의 개수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지? 교점의 개수. 이 교점의 개수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일단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우선 A가 0보다 큰데 A가 0보다 큰데 일단 0일 때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A, X축으로 마이너스 A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제 이 원이 이동해 나가는 거예요. 이동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동해 나가는데 그럴 때 뭐와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이에요. X축과의 교점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2개 보이고 Y축과의 교점도 있는데 자, 여기 우리 이 값, 요 값. 자, 요걸 선생님이 이거 요 값을 우리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값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냥 문제풀이상. 자, 저 알파가 만일에 뭐 여기든 어디든 막 이따 칩시다. 이렇게 이따 칩시다. 만일에 알파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너무 위에 그렸네요. 자,
알파가 뭐 여기든 원 밖이든 아니든 뭐 이따 칩시다. 이렇게 여기가 알파에 있어. 그러면 집합 B는 A 원 유의와 x축과의 교점인데 이 알파만 제외한 거죠. 그렇지? 그럼 집합 B의 원소는 몇 개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양쪽에. 알파를 제외했는데 어차피 교점이 아니죠? 그래서 양쪽에 집합 B의 원소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베타가 만일에 알파가 여기 있을 때 베타가 만일에 여기 있다고 칩시다. 뭐 원 안에 있다 칩시다. 원 안에. 뭐 원 안에? 여기 그릴까요? 자, 베타가 여기다. 베타가 여기다. 이렇게 원 안에 있다. 그러면 C는 이 윗부분과 그렇죠? 반직선이죠? 올라가는 베타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반직선 Y축에 있는 이거와 원의 교점이에요. 몇 개입니까? 한 개죠. 그죠? 한 개예요, 한 개.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B는 X축과의 교점은 몇 개? X축과의 교점은 하나, 둘. Y축과의 교점은 셋. 이렇게 해서 세 개 BC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세 개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는 경우에 이 원을 조금 움직여 볼게요. 자, X축으로 마이너스 A, Y축으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움직여서 접할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접하면 A만큼 자, 접할 때까지 쫙 움직이면 접할 때까지 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접하게 되고 접점입니다. 자, 알파 베타가 이 위치에 있는 경우에 원이 이래 조금 움직였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 A 움직여 갔습니다. 자, 이 경우에 조건을 만족하는지 봅시다. 자, 이 경우에 B는 B는 몇 개? B의 원소의 개수는 두 개죠. X축과의 교점. 알파가 아닌 교점은 오른쪽에 한 개, 그리고 여기 접점 두 개죠. C는 몇 개입니까? 음. C는 이 반직선과 한 개죠. 그치? 한 개. 조건 만족하네요. 자, 이때 만일에 베타가 위에 있다면 돼야 한대요. 베타가 봅시다. 음. 자, 한 개니까 조건을 만족해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먼저 지웁시다. 자, 지우고. 자, 이 경우는 그럼 요거보다 이제 조금만 작게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덜 이동을 시켜볼게요. 조금만 덜 이동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봅시다. 조금만 덜 이동시키면 요 접점을 원이 이렇게 살짝 포함하겠죠? 포함하면서 어떻게? 여기도 살짝 포함하게 되겠죠? 지금 원이? 선생님 좀 과장되게 그렸어요. 요 밑을 거치면서 여기도 살짝 해서 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교점 몇 개? 여기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기고 여기도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알파도 아니기 때문에 X축 위에서 교점 두 개니까 B도 두 개. 그리고 Y축과 베타 이상의 교점도 두 개이기 때문에 다 다르죠? 그럼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네 개가 되기 때문에 조건에 어긋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점이 3개까지만 나오려면 이 경우에도 다시 한번 조금 그릴게요. 이 경우에도 요거보다 살짝 내려간, 아주 살짝 내려간 이러한 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의 경우에도 교점이 3개가 되려면 딱 알파 세대가 되려면 알파가 어디에? 이게 지금 조금만, 자, 접할 때의 원, 접할 때의 원을 이렇게 합시다. 딱 접할 때의 원. 그때 이 알파가 여기에 있고 베타가 여기에 있어 줘야 돼요. 이렇게. 알파가 여기, 베타가 여기가 돼야 돼요. 접하는 순간에. 그래야지만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도 알파는 제외되죠? 접하는 경우. 자,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에도 우리 x축과의 교점은 0이 되고요. 왜? 알파가 제외되니까. 그치? 0이 되고요. y축과의 반직선의 교점은 1개가 되는 거예요. 좀 베타보다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만나는 교점이니까 1개가 돼서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하는 것보다 조금 덜 평행이동이 된 순간, 요 파란 직선을 보세요. 접하는 것보다 조금 덜 평행이동의 순간, 중심이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덜 평행이동 됐습니다. 이때는 알파 좌우로 몇 개? 자, 접하는 순간보다 이거보다 요거 직전의 경우에는 B가 몇 개입니까? 양쪽을 2개죠, 그치? 교점이 2개죠? X축과의 교점은 2개입니다. 둘 다 알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C는 몇 개입니까? Y축과의 교점도 2개지만 하나는 베타보다 작고 하나는 크죠? 그래서 이때는 베타보다 큰 1개만 돼서 전체 3개가 됩니다. 합집합이. 맞죠? 그래서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알파 베타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원이 X축, Y축에 접할 때 바로 그 접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이때 알파, 즉 마이너스 알파가 바로 반지름이 되고요. 이것이 베타와 똑같고요. 이것이 반지름 루트 B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야만 모든 조건이 만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알파가 이제 뭐죠? 알파가 저거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2c제곱 더하기 13, 베타가 c제곱 11c 8 같고 이것이 루트 b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풀면 넘기면 3c제곱 18c 21이 0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이거나 7인데 7이면 대입을 해보면 이거 음수 나와서 안 되겠죠? 7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만 됩니다. 자, 이때 루트 b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11, 8 해서 4가 되고요. 자, 따라서 b는 16, 그러면 b 더하기 c는 얼마다? 15가 되겠다. 자, 이것도
매우 어려운 킬러급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서술형 마지막 문제, 증명 문제를 보겠습니다. 명제 단원 뒤에 절대부도식 나오죠,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산술기하가 안 나오고 시바르츠도 안 나오고 이렇게 그냥 이런 4차 부동식 증명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2차나 4차 이런 거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얘는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되는데 x 4제곱하고 그러면 x제곱항을 빼주고 더해주면 됩니다. x제곱항을 빼주고 더해준다. 자, 볼까요? 마이너스 하나 2x제곱을 빼주고 이렇게 더해주면 자, 여기는 더하기 1만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뒤에는 8이죠. 그래서 이거 제곱이고 2x-2의 제곱으로 묶여요. 자, 따라서 x는 실수이기 때문에 이므로 이것도 0 이상 이고 이것도 0 이상이죠. 자, 그러므로 주어진 부등식은 여기를 할게요. 그러므로 기억은 항상 0 이상이다. 즉 x의 제곱 8x 더하기 9는 0 이상이다 인데요. 자, 이거 조금 더 등호가 없네요. 자, 등호가 없으면 조사해 줘야 돼요. 자, 조사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0 이상인데요. 자, 보세요. 0 이상이다. 주의해야 될 것이 등호가 없어요. 오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이때 등호가 성립하려면 뭐 여기도 0, 여기도 동시에 0이 돼야겠죠. 이거 x 이퀄 2 예한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죠. 따라서 기억은 0보다 크다 이다. 즉 주어진 부등식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여기서 이거 마이너스 2x를 빼주고 더해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몇 개씩 빼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직관으로 찍는 건가요? 그렇죠. 눈으로 머리로 대충 계산해봐서 찍어내는 거예요. 복잡한 수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 이거를 실제 만일에 저걸 찾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참고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4제곱이죠? ax 제곱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더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더해주고 빼주는 거죠. 4분의 a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a 여기도 이제 완전 제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4분의 a 제곱이고요. 이것도 x-a분의 이거 제곱하고 a 제곱분의 64 마이너스 a분의 16이죠. 16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죠. 제곱이죠. 자, 4분의 a 제곱 a분의 16 더하기 9가 남아요. 자, 이때 이제 이 부분이 0이 되는 a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0이다 놓고 풀면은 뭐가 나오냐면 A가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모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자, 선생님 소개입니다. 자,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